성직자가 맞춤형 답변을 해드립니다.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을 모토로 묵묵히 실천 중이신 전종훈 신부님과 함께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새로운 성직자는 도정 스님입니다. 도정 스님은 미얀마에서 초기 불교를 공부한 학승으로 반듯한 절을 지으려면 한옥부터 알아야 한다고 한옥 건축까지 배운 한국 불교계의 만능인으로 통하는 분입니다. 3년 전에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당시 조계종단에 쓴소리를 했다가 공권정지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성직자가 오늘 다룰 이슈는 지난 11일 일어난 규모 4.6의 포항 지진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성공적으로 치러진 평창올림픽 개막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초청 의미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슈파이터의 대국민 힐링 코너, 신부님을 사랑한 스님, 스님을 사랑한 신부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슈파이터 시청자들을 위한 대국민 힐링 코너 시간입니다. 스님을 사랑한 신부님, 신부님을 사랑한 스님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두 성직자 모시고요. 월요일의 피로는 날려주고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에는 시원한 사이다를 팍팍 뿌려주는, 사이다를 뿌린다는 게 조금 마셔야 될까? 쏟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딱 쉬셨는데요. 굉장히 빈자리가 컸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전종훈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뭐 이스라엘 괜찮던가요?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갔다 오셨어요? 오히려 트럼프 발언 이후에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예. 평화를 확인하러 온 건지. 평화를 확인하러. 아니, 참 진짜 아무 일 없어요. 괜히 가셨네. 이슈파이터 나오실 걸. 오늘 근데 굉장히 준비 많이 오셨어요. 명진 스님이 자꾸 시청자의 도리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나도 예의를 갖춰볼까 하는데 메모 엄청 해오셨네요. 아닌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자, 명진 스님께서 공부하러 떠나셔가지고 그 자리를 꽉 채워주실 새로운 스님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도정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종훈 신부님께서는 지리산에서 매주 월요일 이 순서를 위해서 7시간 운전해서 서울에 오시는데, 도정 스님께서는 비행기를 타고 제가 더 빨리 옵니다. 더 멀리서 오셨어요. 네. 근데 시간은 빠르죠. 제주도니까. 네, 비행기 그렇죠. 타고 오시니까. 1시간이면 오나요? 여기까지 오는데 걸려요? 1시간에다가 이제 전철 타고 또 오면은 한 2시간 정도면. 2시간 정도면. 도정 스님 여러분, 처음 오셨는데요. 어떠십니까? 굉장히 일단, 명진 스님보다는 확실히 스님다워. 진짜 스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고 계세요, 지금. 명진 스님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샵 5400으로 문자 주시고요. TBS 앱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순서만 하면 댓글이 뜨거운데, JJ님께서 두 분 다 핵사이다입니다. 최고예요. 그리고요, 797BBV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해요. 화이팅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무진성 예인님은 인간의 욕심은 하늘에서 금은비가 내려도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늘 아수라장이네요. 나부터라도 소욕지족을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셨습니다. 급천명미님께서는 명진스님 잘 다녀오십시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트위터로 아이디 느림보님께서 지난주에 나승구 신부님께서 출연해 주셨거든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나승구 신부님은 작은 예수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본당으로 가실 때 양말 한 켤레까지도 신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가시는 분이셨다고. 아마 같은 본당 신자인 것 같아요. 나승구 신부님께서 지난주 출연해 주셔서 뜨거운 인기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분발하셔야 된다. 나 신부님으로 계속 가시죠.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진 저희가 좀 보고 가야죠. 어디 다녀오셨는지 이스라엘 현장 확인을, 평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 정말 평화적인지 이스라엘 사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 성안, 황금 사원 있는 곳.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찍었어요. 저 광경을 찍으려면 바깥에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성 밖에서
저 안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눈물 성당에서 찍은 전경인데 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 타락함을 보고 아하.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죠. 그래서 멸망된 도시 예루살렘. 지금은 평화의 도시라고 합니다만 네. 첨예한 아주 겉은 평온한데 네. 속은 아주 반목되어 있는 모습을 보죠. 저기는 오른쪽은 하얀 건물은 네. 예수 탄생 베들레헴. 아하. 예수 탄생. 저기도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요. 탄생성당이고 왼쪽은 부활 무덤 성당. 그러니까 무덤이 곧 부활이거든요. 네. 빈 무덤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덤 성당. 그러니까 부활 성당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정 스님께서도 사진을 좀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도정 스님 사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 남선사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인지. 뭐 저희 절은 제주도 서귀포 남원 지역에 있는 그 중산간에 위치한 그 예. 마을의 그 한쪽에 이렇게 네. 지어진 조그마한 예. 절이죠. 그리고 뭐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아주 조용한 그런 갤러리. 절입니다. 네. 와. 제주도 폭설. 복수. 그때 찍으신 건가 보다. 예, 이번에 제주도 폭설로 인해서 네. 그 감귤 농장의 하우스가 예.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됐고 또 축사도 많이 무너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네. 몇몇은 뭐 이렇게 보험에 들어 있어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네. 보험이 안 들은 그 농가는 또 다시 그 많은 빚을 얻어서 다시 또 이렇게 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스님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아티스트 손재주가 굉장히 남달라서 뭐 기와의 그림도 그리시고 원래는 와. 제가 대만에 그 네. 어학연수 갔을 때 그 사범대학에서 네. 하는 그 특별활동 시간에 네. 하는 건데 그 전각이라고 돌에다 아하. 글씨나 그림을 봐서 이렇게 찍는 그런 건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글씨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림도 그려서 네. 기와에다가 판 거죠. 그래서 기와의 색감이나 재질을 좀 가급적이면 잘 살려서 네. 연출하는 거고 지금 보는 거는 전각인데 네. 전각의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부처님의 8가지 그 팔상성도라고 해서 예.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의 그것을 한 폭에 이렇게 넣어서 네. 한 거고요. 오른쪽에는 바이올린 켜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한옥도 배우셨다, 건축. 한옥은 제가 선운사에 살 때 네. 관광객이 와서 예. 저 건물이 어떻게 해서 뭐 보물이냐 예.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사실. 예. 왜 오래되었다고만 그 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래된 것도 오래된 것이지만 건축에 여러 가지 특징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럴 텐데 그래서 선운사에서 좀 장학금을 좀 달라고 해서 청도에 있는 한옥학교에 가서 한옥에 대한 이론과 그다음에 네. 한옥에 대한 또 철학 예. 그 마침 그 학교에 그 박주영 교수님이라고 있어서 네. 그분은 왼손으로 망치질하고 왼손으로 톱질하는 좌파 쪽인데 그분이 이 우리 고건축에 대해서 또는 네. 한옥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과 철학을 또 얘기를 해서 야 우리의 그 한옥의 우수성이 참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돼서 이제 선운사에 와서 또 집 짓는 데 또 관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스님 지금 공권정지 상대시라고 예, 지금 조계종 비판해가지고. 현재는 뭐 공권정지 3년에 법계 강등. 법개정. 법계 강등이라는 것은 예. 아마 저희들이 꼭 못된 것은 벤치마킹을 캐톨릭에서 해요. 그래서 캐톨릭의 품계 계급을 저희들이 갖다가 5단계의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네.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부처님은 계급을 없앴는데 한국 불교 조계종은 계급을 만들었죠. 우리는 계급 있나? 잘 모르겠는데. 투기형은 뭐 빨강색 쓰고 교황님은 뭐 이렇게 흰색 쓰고 하면서 품계가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스님 아니 신부님 맞아요?
성당을 안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아, 예, 큰일 났네요, 진짜. 아,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오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자 주시는 대로 저희가 팍팍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일요일 새벽 5시에 깜짝 놀랐어요. 지진. 예. 아마 다 재난 문자 받으셨을 받았어요, 텐데요. 지금 포항이 굉장히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 말씀씩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글쎄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한 번 놀란 것도 어려운데 몇 번씩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미력 하나마 기도로 아픔에 동참하겠습니다. 잘 견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정스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포항 지진이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여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또 많은 피해도 생겼고, 엊그저께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체육관에 지금 대피 중에 있는 분들을 나가라 이러는 와중에 다시 또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재민들이 다시 또 체육관에 몰려들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앞으로 그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하고 큰 지진이 올 걸 예비한다면 대비해서 뭔가 새로운 보험을 든다든가 내지는 아파트나 견고한 집을 지어서 대피용으로 이걸 정부에서 해줬으면 좀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재난구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지금 이재민 또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부님 이스라엘 간 사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왔어요. 풀어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고요. 지금 국민청원이 22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해서 조만간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특별 감사를 할지 말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삼성하고 인연이 깊으세요. 전종훈 신부님. 10년 됐죠? 10년 됐어요?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있었던. 그 2008년. 예. 그때 김용철 변호사가 어떻게 처음에 신부님들을 찾아간 거예요? 좀 얘기가 좀 긴데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김용철 변호사의 이 고백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게 언론사도 그렇고 어떤 데도 삼성과 맞설 용기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사재단에 찾아온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미래 한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김용철 변호사를 끌어안게 된 거죠. 지금도 기억나요. 제기동 성당이었던 거죠.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 했던 첫 번째 기자회견.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찌감치 예측을 하셨어요. 왜 양형심사라는 것도 삼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왜냐하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져도 풀려나고 하니까 적어도 이전선 법의 형평성 때 문제 제기가 많이 되니까 양형을 이제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10년 전에 그게 생겼었는데, 근데 3호 법칙이 또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이 1심 판결에 이재용이가 5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받으면 절반을 깎으면 3년이 되니까 이건 또 2심에서 풀려날 개연성을 미리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때부터. 1심을 적어도 6년 이상을 선고를 했어야 선고를 했어야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는데 5년은 이거는 5년을 맞췄다는 것은 2심에서 풀어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법이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법이 제 역할을 보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우리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됐잖아요. 예. 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상식인데 예? 법상식을 이거 초월하는 이런 판단, 과연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참 더 안타깝고 예. 또 하나는 이런 생각.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은 네.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킨 거다. 예. 촛불혁명의 가장 주된 그 이슈가 적폐청산이에요. 네. 근데 적폐청산은 적폐의 가장 핵심은 정경유착이었거든요. 정경유착.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권력과 자본의 유착 관계가 늘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든 거죠. 그 모든 걸 다 무력화시켰던 건데 이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네. 나라를 나라답게 네. 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가장 큰 그 어떤 이슈였는데 네. 이거를 법원이 네. 이재용의 석방을 신호탄을 올린 것이다.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는 신호탄을 올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할 수 있을까? 국민을 정말 이렇게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 수 있을까? 네. 아마 이 바운다리에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돈과 권력이 결탁은 결국 국민을 사유하는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력들이 아직도 꿈에서 못 깨어나고 있다. 그러니 법원의 판결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론, 특히 조중동을 중심한 이 언론들은 마치 이재용 석방을 뭐 예수님 부활 탄생만큼 찬양하는 뭐 삼성의 완벽한 승리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기득권층의 이런 반란, 기득권층의 반란, 촛불 혁명에 대한 반란이죠.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삼성도 아니면서 뭐 삼성의 승리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좀 한편으로는 웃기더라고요. 이미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의 노예가 됐다. 도전 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뜨겁게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 라면 몇 개 훔쳐가지고 징역형을 받은 그런 서민들 보고는 국민들을 위해 법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이 법을 존중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팔짱 끼고 검찰에서 조사받는 태도를 보고 황제 소환. 그 대법원장이 그 참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법 위에 이게 권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전두환 독재 정권을 좀 연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용 삼성그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을 보고 권력 위에 돈이 있다. 권력 위에 돈이 있다. 돈 왕이다. 돈 왕. 그래서 또 회자되는 내용이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헌법 1조 1항 2항을 좀 바꾸자. 어떻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는데 그걸 삼성공화국이라고 바꾸자.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삼성에게 있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삼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지금 바꾸자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꿔야 될 판이다.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또 국민청원이 있어서 이런 문제 좀 뭐 거의 한 달 만에 뭐 20만 정도가 이제 서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언론 적폐도 중요하고 또 검찰 개혁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재벌과의 유착 관계에 있는 경제 적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촛불의 혁명에 걸맞지 않는
그런 정보라고 이렇게 보고 다음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적폐, 재벌 적폐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자본이 네. 사회 모든 분야를 다 그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밑에 그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재벌 발바닥 밑에 판사가 있다. 이미 몇조 원을 가진 사람에게 네. 몇십억, 몇천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뿌려서 그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독점의 문제다. 독점과 차별, 이 대척점에 있는 이것들. 네. 우리는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점 세력이 너무나 큰 위세를 떨고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도처에 경제는 네. 재벌이 독점하고 있고 권력은 몇몇 정치 권력가들에 의해서 난자질 당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법고시생들에 의해서 법원은 재판 독점권, 검찰은 기소 독점권. 네. 이 독점들이 이것들이 모든 시민 사회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니까 다 권력화돼가지고 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네. 숨 못 쉬겠다고 해서 숨 쉬고 살자고 네.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세력들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다. 그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영식 부장판사가 막 여론이 나빠지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모든 기업인이 마치 그 권력 앞에 굴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삼성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정유라 뭐 이렇게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는 다스 소송에 소송비를 또 대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 정보를 빨리 취득해서 정권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돈을 좀 주더라도 자기네들이 크게 이익 볼 게 있으면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냐. 그래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공화국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비자금 조성한 이유는 네. 비자금 가지고 삼성 장학생들을 사회 모든 분야에 자기 장학생들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 결실이 네. 이종의 석방이고 네. 그 이전에는 뭐 이건희도 사면 받은 네.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교계 안에도 삼성이나 재벌이 로비하고 그러나요? 아마 심하겠죠. 심하게. 스님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암암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암암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삼성의 비자금 문제를 건드렸다고 네. 제가 10년 전에 부당한 인사발령 받은 그러니까요. 것도 삼성의 외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계 안에서도 삼성이 네. 계속 저런 신부 왜 그냥 놔두냐. 그러니까 인사권에까지 재벌이 손을 뻗치는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지금은 종교계가 예. 다 입 다물고 있잖아. 네. 아니 사회가 이 지경이 되고 국민들이 횃불로 만들어 들고 있는데도 종교계는 잠잠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과거에 87년 유월항쟁 때 보면 종교계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그때 명동성당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87년 유월항쟁. 죄송합니다. 근데 아이고. 지금 종교계가 생각해보니까 촛불 집회 때 교계가 뭐 했어요? 그때 조계종은? 그때 스님 징계 받으셨나요? 저도 그때는 외국에 있어서 국내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게 교회의 역할 그리고 사찰의 역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어지러울 때 뭔가 목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이번에 이제 저는 이스라엘을 가면서 항상 이런 머리가 허할 땐 이스라엘이 답이다. 제가 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네. 왜냐하면 뭔가 내가 내 소임을 다 하는가라는 자문을 해보면 많이
부정적인 응답이 들릴 때 있을 때 그때 이러죠. 비움과 채움을 아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유다 광야인데 예. 광야는 풀도 없고 생명체가 없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있거든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의 소리다. 그게 우리들의 소리여야 된다. 증언자. 하느님의 정의를 증언하는 건데 네. 이거는 그거거든요. 묶인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네.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저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언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는 아주 중요한 네. 사명감 소명이다. 이런데 종교가 이 암흑 같은 시절에 네. 아무 말도 못한다? 아무런 하느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스스로 종교임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인임을 포기하는 거다. 종교인이 종교인으로서 존경받으려면 네. 우리 불교에서는 교리적인 해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또 선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대중으로 돌아와서 뭔가 민중과 함께 하면서 사회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앞장서서 뭔가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여지까지 현실이죠. 과거에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하실 때 무슨 강남에 좌파가 주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네. 또 명진 스님은 용산 참사라든가 세월호 쌍용차 뭐 해고 노동자들 또는 언론 노조 뭐 등등 이런 데에서 네. 극히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부처님처럼 약자편에 서서 대변인을 해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 비자금 관련해 가지고 그 부장판사가 네. 기업인이 무슨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설사 이재용 그 부회장이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는 판사가 완전히 판사 입장에서 예. 그 과거에 예. 정주영 그 회장님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대통령 후보자가 돼서 내가 그런 돈 못 주겠다. 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거절을 할 거 있으면 거절도 하고 그래야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예. 대변인 오히려 노릇을 하면서. 부장 판사가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네, 이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검사가 무슨 뭐 개판이다. 또는 뭐 판사가 개판이다. 검사가 개검이다. 또는 판세다. 또는 검세다. 이런 네.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OECD 국가 중에 사법부 신뢰도가 네.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법부 신뢰도가 꼴찌라는 얘기는 그만큼 국가 신용도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한국이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국민 수준이 아주 낮은 국민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법부 이 신뢰를 네. 잘 해결하려면 거의 이제 공수처 같은 것이 또 만들어져서 서로 견제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도정스님께서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셔가지고 공수처까지 진도를 나왔는데 지금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다 그래서요. 시청자 질문 좀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법정의가 존재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한마디 사견입니다. 똑똑히 지켜보십시다. 정의란 무엇이냐? 두 성직자분이 답을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미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법정의에 그렇죠.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매주 조금씩 계속 분량을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언론이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저희라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네. 이슈인데 예. 이게 올림픽이라는 이 이슈에 네.
묻히면 안 되죠. 뒤에 숨을 맞습니다. 의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 중에도 삼성 문제는 계속 고발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올림픽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왔습니다. 부로부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와서 막 생글생글 웃고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평가가 좋고 외신들도 좋은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개회식부터 2박 3일간 평창 올림픽 그리고 또 북측 대표단의 모습 신부님 어떻게 보셨어요? 신선했어요. 신선했다. 예. 그리고 잘 오셨다. 잘 오셨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남북 간의 이 대화가 네. 결코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네. 물거품되는 일이 없게 1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네. 우리는 정말 돈에 미쳐 돌아간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이 시대 우리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평화. 평화. 네. 평화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었고 네. 우리 국민의 피만 빨아먹으려고 흡혈귀 같은 것들이 아주 남녀로 해서 예.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예. 이거 결코 네. 되돌릴 수 없는 일은 아니니까 이거 잘 만들어가야 된다.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도정스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아마 처음에 시작하는 상원사 동종을 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아마 세계인들의 그 잠을 좀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평화의 종소리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이 하얀 설원의 백호나 또는 그 곰 네. 또는 고구려의 여러 벽화에서 만들어진 의상을 입고 예. 또 가릉빈가라고 해서 극락조, 그 인두조라고 그러죠. 인두조가 뭐 피리를 인면조라고 하기도 하고 피리를 불고 또는 뭐 기타를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네. 천상의 평화로운 세상을 아마 이번에 그 겨울 완국으로 승화시켜서 그다음에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남북 그 대표 선수가 마치 천상을 오르듯 성화를 두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꿈의 요정인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가 성화를 점화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그 드론으로 1200개 이상의 그 드론으로 오륜기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형상을 재현하고 그다음에 또 수천 개의 그 비둘기 그런 것으로 아마 이번에 그 한국의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봐서 아마 세계인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술이 있네. 네, 확실히 예술이냐. 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쭙는데 지금 개회식이 얼마나 예술적인가. 예술로 남북 관계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데 그 송수환 감독이 아마 이 한반도의 평화 또 이게 올림픽하고 맞는 그런 주제로 아마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다행히 북한에서 와줘서 남북이 공조해서 한반도기를 들고 평화스럽게 입장하는 것을 보고 아마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그 한국이 안정적인 나라다. 또 한국의 유상을 아마 더 보여줬을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뭐 근데 하여튼 뭐 외교적으로 결례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막 이거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LWK0820님께서 아이고 종교에까지 정치만 간 줄 알았더니 삼성도라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뭐 법 쪽에 이런 데만 삼성이 로비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신부님의 인사까지 신부님 인사까지 삼성이 개입했다. 근데 그 증거는 있으세요? 삼성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네, 들은 이야기죠. 들은 이야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삼성 비자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삼성 전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신부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로비를 시도를 했거든요. 정말요? 중단을 카톨릭 신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 내부에. 많죠. 그러면 다 자신의 본당의 신부님한테 다 하고 그리고 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재벌의 로비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종교 교계까지, 종교계 안으로까지도 그럼요. 전파돼 있다. 야,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시청자 의견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손이 뻗치고 있다면, 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바꿔나가냐. 적폐의 끝이 그러니까 어디냐. 독점 세력을 어떻게 깰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평화도 미국이 왜 평화를 독점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오만한 이 펜스 부통령이 와서 이 오만한 사례는 평화도 자기들이 나눠줘야 니네가 평화를 이런 식이잖아요. 어? 다 이러는데 자기는 그런데 나는 이런 오만함에 대해서 왜 조중동은 비판도 안 해?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미국은 뭐든지 선이야? 나는 이것부터 깨야 된다. 미국이 왜 선이에요? 미국은 왜 자기는 비핵화를 얘기하면 자기도 핵을 포기해야지. 왜 다른 나라 자기는 핵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왜 핵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신부님 얘기 길어질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면.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HSJ님께서 사이다 시간이다. 코너명을 사이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디 권님께서 이 코너가 제일 좋아요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정스님 어떠셨어요? 오늘 나오셨는데 끝으로 두 분께 명절 덕담, 이제 설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덕담 한마디씩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정스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세뱃돈도 넉넉히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이 한 해가 좀 됐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떤 수녀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설날 개해 개판 세상 만들어요. 저한테 개판 세상 만들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신나게 어이 아프지 말게 힘내게 알겠습니다. 사랑하게 이러면서 개판 세상 만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이입니다. 어이. 개판 세상 만드는데 신부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